약 200명이 거주하는 시베리아의 북부 작은 마을 크리스보. 한 러시아 공무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크리스보라는 마을은 40년간 외부와 접촉도 하지 않았고 인근에 농경지 또한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여 생활해 왔는지가 의심되는 보고서였던지라 SCP 재단이 크리스보 마을을 찾았고 그곳에서 SCP-1689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감자포들을 유일한 식량원으로 삼아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자만 먹었다고 했으며 이를 증명하던 마을 주민 전체가 극심한 칼슘 부족, 철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SCP 재단은 그들에게서 그 감자포들을 회수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감자포대였으나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SCP-1689의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근처에 있는 감자들이 증식하여 빈 공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감자들은 매 2시간마다 2배씩 불어났으며 자루 안에 담겨진 감자뿐만 아니라 밖에서 가져온 감자를 넣어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원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 하나를 추가로 발견하는데요. 자루 안에 담긴 감자들을 꺼내어 그 안을 살펴보자 포대자루 안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발견된 것이죠. 때문에 재단은 SCP-1689의 안을 탐사할 팀을 꾸리게 됩니다. 카메론 웰스 대위를 필두로 프레드릭, 카렌, 젠더 이렇게 총 4명의 팀이 탐사 임무를 맡게 되었죠. 팀의 대장이 된 웰즈 요원은 이 탐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웰즈 요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탐사 임무 투입 하루 전 탐사팀은 재단의 연구원들에게 특수 액체 한 가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일종의 산 또는 효소로 감자를 녹여서 녹말 반죽으로 만드는 획기적인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자들을 녹이고 일부를 굳혀서 감자 공간 안에 터널과 천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대망의 투입 첫날 SCP-1689의 내부로 진입하게 된 탐사팀. 재단 측이 먼저 자루 안의 공간을 정리해둔 덕분에 팀원들은 대기실과 같은 공간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감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끝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 있는 건 감자로 가득한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벽을 시작으로 팀원들은 가로 세로 2m의 터널을 뚫으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포대자루 안에선 나침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특수 무선 신호를 통해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천천히 굴착이 진행되었고 시간당 30m씩 파내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에 감자로 가득한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재단 연구원들이 만들어준 액체를 뿌리고 그것을 퍼내는 과정을 반복하기만 하면 2일 안에 1kg씩은 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무 기록 2일째. 액체를 통해 감자를 편하게 녹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냄새가 너무도 고약하다고 합니다. 평소 감자 냄새를 좋아하긴 했지만 액체가 닿아서 녹은 감자에선 토사물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로 특수 액체를 바닥에 조금 쏟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닥에 드러난 것은 콘크리트. 그들이 밟고 서 있던 감자 바닥 아래에서부터 약 1m 정도 아래에 콘크리트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충분히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콘크리트가 포대자루 안에 들어와서 처음 발견한 감자가 아닌 것이었으니까요. 팀원들은 감자보다 밟기 편했던 콘크리트를 반겼고 그 바닥을 따라 다시 굴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팀원들은 지독한 냄새와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좁은 터널 안에서 굴착을 하는 동안에도 곧잘 농담을 나누며 즐겁게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지속되던 차, 팀원들에게 난데없이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뚫고 나가던 감자 너머로 또 콘크리트가 발견된 것이죠. 이번엔 바닥이 아닌 벽이었습니다. 이 말인 즉, 이 감자로 가득한 공간이 평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의문을 품은 프레들릭이 확인에 들어갔고 그의 생각대로 팀원들의 머리 위 3m 지점에 콘크리트 천장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들은 건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탐사팀은 벽을 따라 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 거대한 건물의 출구를 찾기 위해 목표를 재설정했다고 합니다. 파고 또 파는 나날이 반복되던 차, 시작 지점에서 벽까지 판 거리보다 벽을 따라 판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자 웨스 요원은 아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내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어째서인지 카렌의 가방 안에 마침 화약이 들어있었고 그들은 그걸 벽에 설치해 터뜨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그리 두껍지 않은지 곧바로 반대편 풍경이 탐사팀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자. 탐사팀은 구멍 밖을 향해 터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었던 이전과 달리 확실히 밖이라는 느낌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보이는 흙과 완전히 죽어있는 풀들이 그 증거였죠. 웰스 요원의 판단에 따르면 건물은 그저 하나의 창고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팀원 중 하나가 빠져나온 창고 쪽에서 뭔가 희미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애써 무시했다고 하네요. 우리도 일단 무시해봅시다. 같은 시간 웰스 요원은 터널을 파면서 고뇌에 빠진 듯 했는데요. 도대체 감자가 얼마나 높이 쌓여있는 것인지 수직으로 조금의 틈도 존재하지 않아 이 우주 전체가 감자로 가득 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마음이 밍숭맹숭한 탐사팀은 곧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미 감자에 묻혀 죽은 상태였지만 어여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진짜 나무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이 진짜 바깥에 서 있다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탐사를 시작한 지 어언 48일, 젠더 요원이 그제서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걱정된다며 확인하러 갔고
그들로부터 겨우 100m 떨어진 지점이 무너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령부도 모르고 있을 게 뻔했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다수결로 계속 터널을 파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때 혼자 돌아가자는 의견을 냈던 젠더 요원은 불평을 쏟아낸다고 하네요. 임무 기록 51일차 프레들릭 요원이 감자들 사이에서 뒤틀린 자전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던 요원들이었으나 그때서야 비로소 소름이 돋아올랐다고 하네요. 다시 며칠이 지나 터널을 묵묵히 파나가던 어느 날 그들은 또 크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감자들이 쏟아져 나와 터널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령부와의 연락도 두절. 이때 웰스 대장은 자신을 원망하며 진작에 돌아가야 했음을 후회했다고 하네요. 탐사 65일차 터널 속에 갇힌 팀원들의 식량이 모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패닉에 빠진 요원들에게 웰스 대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윽박지르는 것뿐이었죠. 그로부터 2일 뒤 어째서인진 잘 모르겠으나 카렌의 가방 안에서 조리 도구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감자를 여러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자는 감자. 그들의 혀가 점점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당시 팀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무너진 방향의 터널을 복원하고 있었는데요. 식량도 떨어진 마당에 이렇게 작업해선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 포대자루 쪽을 향해 곧장 새로운 터널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특수 액체가 모두 동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시점에 요원들의 위치가 창고 건물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천장이 있으니 한결 마음이 편했죠. 문제는 그들이 확보한 공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기껏해야 5m 정도의 길이의 터널만이 확보된 상태, 산소도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 웰스 대위는 한껏 우울한 모습을 한 팀원들을 달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자에 대한 욕을 줄창해가며 구멍을 파던 어느 날 카렌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냐며 자신들이 서 있는 공간의 넓이를 다시 재었고 그들은 터널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방에 존재하는 감자들이 증식을 했고 팀원들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탐사 74일차 더 이상 작업할 공간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삽질을 하면 팔꿈치와 어깨가 부딪혔고 산소는 더 희박해져 있었죠. 탐사 78일차 웰스 요원은 마치 다른 사람의 폐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내로 죽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사인은 감자라는 말이 기록의 마지막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조난당했던 탐사팀이 2차 굴착팀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산소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고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3주 뒤 완벽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재단이 웰스 요원에게 사후 임무 요약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단단히 화가 난 웰스 요원은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후 재단에서는 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대자루에 입구를 단단히 묶어 어느 기지 인공물 보관소에 보관 중이라고 하네요. 재단 내부에선 이 SCP-1689 안에 이동 기지를 세우자는 제안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왠지 한동안은 감자를 못 먹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